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이 사주 보는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당황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가 가지수는 50몇만 가지라고 하지만 막상 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사주를 보면 이 처음 본 사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찾아온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취직이 잘 될 것인가, 승진은 잘 될 것인가, 명예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언제쯤이면 형편이 나아지겠나. 지금 가게를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처리가 원만하게 잘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결국은 재물 아니면 명예,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 남편 문제는 명예를 뜻하는 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관에 속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남자가 와서 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처는 재성이니까 재물하고 같이 볼 수 있죠. 단 자식 문제는 여자가 찾아왔을 때 식신상관이니까 그거는 이제 재관이 아닌 경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은 대충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면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11월 달도 거의 가고 이제 12월 달이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이제 내년이 기해년이죠. 올해가 무술년이고 내년 기해년인데, 이 기해년이 되면 찾아온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해라는 두 글자가 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재물운이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 재물운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사람, 명예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사람, 또는 명예가 새로 생기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해년이 들어오면서 뭔가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기해년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 명예가 실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해년에 찾아올 거 아닙니까? 올해는 무술년이니까 무술년이 찾아온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안 오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 사주를 볼 때는 재성과 관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누가 생년을 내밀고 사주 8글자를 적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재성과 관성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사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사례라든지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왔는데, 오늘부터는 사주첩경 6권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통변 위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첩경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군겁쟁제. 이제 겁제인데 비견이 있으면 군비쟁제를 해도 되겠죠. 군비쟁제인데 군겁쟁제나 군비쟁제나 여기서는 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사례를 보면 병원년생이고 갑오월, 병술일, 정유시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운을 보면 8대운인데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그 사주첩경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니까 여러분 책 있는 사람은 그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주를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제 이런 사주 가진 사람들은 뭘 물어볼지 탁 사주 보면 알겠죠. 이런 사주 가져와서 이 관운을 물어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재성을 물어보겠죠.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왜 재성을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딱 사주 보면 아, 이 사람 돈 때문에 왔구나 그냥 알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당령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월지 5에서 병화가 당령했죠. 그리고 투출했죠. 그죠? 또 봉기인 정화가 투출했죠. 사주가 엄청 신강하죠. 신강하면서 비견겁재, 겁재가 왕성한 사주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를 볼 때 월지에서 투출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재관을 봐줘야 돼요. 재관. 재물과 명예는 이 만인의 용신입니다. 이 사주를 볼 때 뭐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재물과 명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딱 오면 월지에서 당령한 게 어떤 기운이고 천간에 투출했느냐를 얼른 보고 그 다음에 재성, 재성의 상태가 어떤가 또는 관성이 있으면 관성의 상태가 어떤가 이 두 가지만 봐주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재성이 월지에서 투출한 게 좋겠죠. 물론 뭐 일간하고 힘의 강약도 봐야 되지만 지금 이 사지를 보면 오화에서 월지에서 병정이 투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일간을 또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옷을 화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주위에 비견겁재가 많으니까 나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또 나하고 한 뜻으로 모이는 사람이 많아요. 재성이 만약에 별 볼 일 없으면 이 사람은 평생 고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술 잘 마시고 돈에 대해서는 별로 능력이 없는 그렇지만 사람은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목에 궁겁정제라고 했잖아요. 비겁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어서 재물을 겁탈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재성은 유금 하나뿐이죠. 유금. 재성은 유금 하나인데 천간에 보면 일간 병화 외에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인수가 병화를 생하고 비겁의 무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유금 하나를 가지고 다 나누어 먹는 형국입니다. 재성 하나를 비겁이 비견겁재가 나누어 가지는 형국. 그럼 실제는 어떤 경우냐? 이런 비슷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담하러 오면 이 비견갑재가 그러니까 비견갑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어떤 사기에 의해서 어떤 음모에 의해서 내 걸 뺏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주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이 어려우면 내 걸 다 나눠줘요. 마음이 좋고 이 나눠 먹는 그 성격이 되다 보니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는 가진 게 없는 이런 형도 많습니다. 이 궁겁정제 사주가 식구들한테 베풀다가 내가 가진 게 없다. 친구가 어렵다 하면 다 도와줘요. 나눠 먹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금 하나를 가지고 이 정화, 병화가 나눠 먹으니까
이 콩 하나로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근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사주 원국 자체는 군겁쟁제인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알겠지만 유금재성에 그 도움을 주는 대운이 쭉 가고 있죠. 금, 수 대운 보탬이 되죠. 유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에서 병정화 또는 가불목 이런 목화운이 왔다면 이 유금 콩 한 조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이 군겁쟁제 사주가 비견겁지 운이 오면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 비참하다.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 비참하다.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운에서 금수운이 왔기 때문에 일간을 다 견제하는 운이죠. 금은 재성이고 수는 관성이니까 일간을 견제할 거 아닙니까? 일간하고 비견겁제를. 그러니까 재물의 분탈이 없겠죠. 그래서 이 재성이 영신 사주에서 이 수가 오면 재물의 분탈을 수가 관성이니까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성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관성이 하나쯤 있어서 비견겁제를 막아주면 내가 벌어들인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군겁쟁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운이 좋아서 이 대운에 재산을 많이 모으고 사업활동을 했다. 지금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하나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는 아니죠. 이 병은 빼고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병하고 이 을미, 이 대운에는 고생했겠죠. 돈 때문에. 그죠? 병화가 저렇게 심각한데 비견운이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8세에서 한 22세 이때까지는 돈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집안이 좀 어려웠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운부터 여기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나아졌겠다. 여기 정화 보이죠? 이거 겁재운이면 아 여기 병화처럼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상담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좋은 대운의 이 사이에 있는 이 비견겁재운은 여기 나와 있는 병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운이 있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운이 이미 도래한 사람은 중간에 조금 좋지 않은 운이 있어도 그거를 그 전에 들어왔던 그 비견겁재운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사주를 그대로 가지고 기문등갑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보시는 분들은 이 정화대운에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 이 자대운 또 자년에 이 사람이 그 좋은 운을 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운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약한 대운이 사주 원국에 강한 기운을 충하면 그 왕신발이라 해서 왕한 기운이 거의 폭발해 가지고 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 대운이 들어오는데 사주 원국에서 걔를 밀어내면 그 운이 작용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우리 조직의 장으로 모셨다고 해도 조직원들하고 그 직원들하고 융화가 안 되면 아무리 밖에서 인품이 좋았고 뭐 해도 그분을 계속 기관장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인사권자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저 친구가 저 조직에 가면 잘하겠어. 그래서 거기에 기관장으로 낙점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직원들하고는 잘 못 어울려. 그러면 분해나 많아져.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그것처럼 이 자는 수대운이니까 관계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들어와서 이 자수가 5하고 그대로 충을 해버리죠. 이렇게 충을 하면 좋은 대운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분란만 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왔을 때 사주 원구하고 충을 한다. 그러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나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어떤 분은 관인상생격에 이 목화가 목이 영신이거든요. 목화가. 근데 지지에 유가 있어가지고 지지에 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화가 용신이니까 묘운이 들어오면 좋아야 되죠. 근데 묘가 유를 충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운에도 이 좋은 운을 써먹지 못하더라.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이 용신인데 사주 원국에 신이 있으면 인신충해서 그 기운을 제대로 못 쓰고 자수가 용신인데 오하고 충을 하면 또 못 쓰고 여기처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급수가 좋은데 여기서도 만약에 축이 왔다. 화기를 다 빨아들이니까 좋을 것 같아도 축이 들어오면 오하고 뭐가 되죠? 원진, 육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와도 사주 원국에 있는 어떤 다른 글자하고 충돌이 되거나 육해가 되거나 원진이 되면 잘 쓸 수가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궁겁쟁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궁겁장제는 쉽게 말하면 재성을 가지고 다투니까 극부 편제가 아버지죠. 아버지를 해치는 기운이다. 그러니까 궁겁장제가 되면 아버지가 그 본인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실 수가 있겠죠. 일찍. 그 다음에 극제, 그 처가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한다. 또는 도망간다. 그죠? 이 많은 비겁들이 비견겁제가 처를 괴롭히니까 처가 못 살고 도망가겠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망가겠죠. 여기는 지금 대운이 잘 들어와서 궁겁쟁제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병정화 운이 들어온다거나 목화운이 들어와서 유금이 깨진다면 그 처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지. 그 다음에 또 파재, 재산을 깨트린다. 남이 와서 내 재산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궁겁쟁제 사주는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아파서 거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형제가 어려워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나쁜 뜻이 아니고 결론은 결국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한다. 파재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궁겁쟁제 사주는 이 세 가지, 아버지, 극제니까 처, 그냥 극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극제보다 극처. 그 다음에 재산을 쪼개서 없앤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성과 간성을 보고 월지에서 어떤 기운이 당령을 해서 투출했는지 그 두 가지만 보면 사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손님 앞에 앉혀놓고 막 이것저것 따지면 어렵겠죠? 손님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사주를 보자마자 단박에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만약에 정유년은 좀 그렇고 병술년에 손님이 찾아왔다. 돈 때문에 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병술년에 오면 비경합제가 왕성하니까 이 유금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 사주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